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밥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재물에 좀 유리한 집이 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성이 올라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킨텍스 강의 때 했던 사례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못 오신 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현관 방향에 오황살 방향이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황살은 한번 들어보셨죠? 좀 더 자세한 거는 디테일한 화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킨텍스 강의 때 했던 주제가 부자되는 재물 명당터와 흉지터 구분하는 방법과 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흉지죠. 피해야 할 현관 방향은 바로 오황살방이 있는 현관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오황살방이 안 좋다는 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짧게 말씀드리면, 오황살방은 숫자 5가 있는 방향이고,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년마다 옮겨 다니는 오황살방이 있고 평생 고정인 오황살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마다 옮겨 다니는 그 소금단지 놓는 그 오황살 방향이 아니고 평생 고정인 오황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황살방은 기운 자체가 모든 기운을 썩게 만드는 그런 방위를 바로 오황살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관 방향에 따라서 그 위치가 숫자 5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모두가 똑같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만인 공통의 흉방이고 사건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안 좋은 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좋은 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주가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좋은 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게 저도 이제 사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사주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주에 대해서 크게 막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바로 오황살 방향에 현관문이 위치할 때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경우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서는 상담 사례를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상 상담 사례 1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전원주택을 제가 상담을 했었고, 요게 지금 위성으로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거실이 남동 방향이죠. 위성은 무조건 북쪽이 위고 아래가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이고 왼쪽이 서쪽이니까 거실 방향은 지금 남동으로 나 있고, 현관 방향은 여기 북동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위성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집이 있고, 요 바로 옆에 뭐 지척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주변 지형을 보면은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뒤쪽이 높고 앞쪽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배산임수일 수도 있는데, 방향 자체를 완전히 남동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 지형하고도 또 자양 자체가, 건물의 방향을 자양이라고 하는데 자양 자체가 그렇게 들어맞지 않는 거죠. 요거를 입체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북쪽이,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 오른쪽이 남동쪽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양을 잡았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으로 남동 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산이. 집 방향이 지금 여기가 거실이니까 집 방향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정확하게 산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살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됐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됐대 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풍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신문에 또 기재도 많이 하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분 알고 있던 참이었고 그분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자리를 잡아줬고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풍수를 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분은 풍수 중에서도 형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죠. 여기. 주로 산 봉우리를 보고 집을 방향을 잡는다거나 산을 보고 집을 잡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형기 전문가십니다. 형기. 그러니까 주변 산세만 보고 집을 잡는 그런 분들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크게 풍수를 따지면 형기, 주변 지형을 보는 형기, 그 다음에 방향을 보는 이기,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땅의 기운을 잃는 기간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로지 그분은 형기로만 따지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집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의 자양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 전원주택을 짓기 전에 부지에 만약에 올라왔다면 남동 쪽으로 이렇게 거실을 보게 안 짓죠. 저는 당연히 남쪽을 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좋다. 정말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사셨던 거죠. 그렇게 되고 다시 디테일한 화면으로 들어오면 요게 아까 그 집을 산 봉우리를 보고 지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려가서 보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밥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재물에 좀 유리한 집이 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성이 올라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대체적으로 형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이쪽이 남동 쪽이 거실이기 때문에 이 산의 봉우리를 보고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여기에 큰 문제를 놓쳤는데 이렇게 짓다 보면 주변 형기하고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방향은 전부 다 고라고 되어 있고 색깔이 없는 방향은 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볼 때 저는 지대가 낮아야 좋고 고는 우리 집보다 지대가 높은 게 좋거든요. 그렇게 보면 8개 중에 일치가 되는 합이 4개죠. 4개라서 그렇게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나쁜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뭐 연도별 기둥을 뽑을 필요도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게 문이 아까 여기 북동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위치가 여기였죠. 여기에 있다 보면 오황살방에 딱 현관문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연도별 기둥이 나오지만 그거 안 봐도 파란만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황살방에 걸리면 개심죄에 해당이 된다. 이게 뭐냐면 오황살은 왕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왕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숙해야 될 필요가 있죠. 조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을 만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들락날락 거려서 굉장히 소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인데 왕이 좀 쉬어야 좋은데 자꾸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게 이제 개심죄가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주는 큰 벌을 받게 되다 보니까 벌 중에서도 굉장히 큰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란만장해진다. 사건 사고가 많아진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도별 기둥을 뽑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 밑에 보시면 2018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하셨죠. 그러면 빨라도 4개월, 평균 한 5개월, 늦으면 6개월. 그래서 5개월 뒤부터 이 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이 터의 영향을 받겠죠. 요게 연도별 기록을 보시면 이쪽이죠. 2018년도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일단 안 좋은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년도도 안 좋은 해고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그래도 무탈합니다. 그런데 밑에 요거 한번 읽어보면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다른 데다 이렇게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여기 이사 오기 전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2배로 됐답니다. 2배로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 집으로 이 집이 또 좋다고 하니까 이 집으로 또 이사를 오셨다는 거죠. 오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 토막이 났답니다. 3분의 2가 날아가고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우연찮게 또 수도도 같이, 수도 있죠. 수도, 물 트는 거, 수도도 같이 터지고 2019년도까지 매우 힘들었고 여기서 살면서 크게 좋은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도별 기록을 한번 보면은 입주 시기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 터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의 빨간색이죠. 그럼 사람의 빨간색은 재물도 같이 빨간색입니다. 재물도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요때 투자한 금액의 3분의 2가 날라갔고 그 다음에 2019년도도 역시 또 사람의 빨간색이죠. 그러면 입주하고부터 계속 19년도까지는 힘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뒤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그냥 무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도 재물에 좀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 뒤부터는 재물에 좀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아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시려고 부지도 또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또 제가 봐드리고 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변 형기만 보고 집의 자양을 정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황살 쪽에 여기에 출입문을 만들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이유 없이 안 좋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집을 잡는다면, 아까 남쪽으로 집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현재 집이라서 틀지를 못하고 요거보다 훨씬 더 거실을 남쪽으로 이렇게 트는 거죠. 이렇게 틀어버리면 풍수에서 얘기하는 정남향이 됩니다. 무조건 정남향이 좋은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남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지형으로 봤을 때는 정남향이 가장 발복이 되는 그런 자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정남향으로 지어야 되고, 그렇게 지었을 때는 8개 중에 6개가 합으로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집이죠. 좋은 집이고, 출입문은 이쪽에 걸치기 때문에 오왕살이 동쪽에 있는데 이 오왕살 방향에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입문을 냈을 때 연도별 기둥이 중요한 거는 연도별 기둥이니까, 연도별 기둥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2018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터의 영향을 받는데, 요때만 빨간색입니다. 사람 빨간색, 재물 빨간색. 근데 요거는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요것만 버티면 2019년부터는 2020년, 1년, 2년, 2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29년 계속 파란색이죠. 계속. 그런데 사람보다 재물의 파란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집은. 재물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지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가졌을 때는 정남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보시면 대부분이 그 형기를 많이 위주로 보십니다.
지금도 홍수 채널에서는 뭐 그런 분 계시다고 제가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출장 막 500에서 한 1000만 원 그렇게 불러가지고 실제로 출장 가서 뭐 한 10분, 20분도 안 있고 결국 한마디 하고 돌아오고 거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출장을 요청을 했는데, 답답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사를 좀 나갈까요? 이사 나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좀 한 몇 년 더 살아볼까요? 뭐 사셔도 괜찮고, 괜찮다 한마디 할 바에야 그 출장을 왜 의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할 기미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기치던데, 몰라서 모르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아닌 거를 맞다고 하는 거는 사기가 되겠죠, 사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옳은 채널만 보시고 옳은 소리 하시는 분들의 귀를 좀 기울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한번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